예, 이어서 파동의 굴절 가겠습니다. 파동이 파동이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매질을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매질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파동이 서로 다른 두 매질을 지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파동이 두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파동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동의 파장도 각각 매질에서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파동의 속력이 있었습니다. 속력 V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F 람다. 그래서 F는 진동수고요. 그리고 람다는 파장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이렇게 V는 F 람다인데 매질의 경계면에서 지날 때 매질이 다른 매질로 갈 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데 그럼 이게 일정하겠죠. 일정하게 되면 파장과 속도와는 어떤 관계니? 파장과 속도는 비례 관계죠. 그러다 보니 매질에서 매질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진동수 변하지 않으니까 파장이 변합니다. 그에 따라 속도도 변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경계면에서 어떻게 되어져 나가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이런 실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내린 이 실험에 의한 결론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로 소리를 공기보다 느리게 전달하고,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로 소리를 공기보다 빠르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가 무거워지면 분자량이나 증가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죠. 공기 중에서 진행하던 소리가 이산화탄소 풍선이나 헬륨 풍선을 지날 때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것도 이러한 소리의 속력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행 방향이 꺾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규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할 텐데 봅시다. 여기 바닷가예요. 모래사장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예요. 그래서 여기 깃발이 있고요. 요 정면 아래로 이렇게 해서 수직하게 그리고 여기서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깃발 사이 두 점을 지나가야 된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으면 모래사장 바닷가 요거 수직이니까 이제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직선이죠. 그래서 직선으로 달려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비껴서 있어요. 그래서 깃발이 비껴서 있을 때는 이렇게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직선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래사장이랑 바닷가라고 얘기를 하면 모래사장에서 빠른가요? 바닷가에서 빠른가요? 바닷가에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물속에서 수영을 해야 되니까. 마린보이 박태환이라고 하더라도 100m씩 기록이 20초가 넘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다 보니 모래사장에서 조금 더 많이 걸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경로가 너무 길어지니까 적당히 이렇게 기울어져서 갔다 오는 것이 가장 빠른 거리일 거예요. 물론 요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 갈 때 모래사장이랑 바닷가에서 어떻게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더라라는 걸 구분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아스팔트고요, 여기가 풀밭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장난감 자동차를 요 아스팔트와 풀밭의 경계면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서 진행을 시켜버리면 그대로 가다가 아스팔트에서 빠를까요? 풀밭에서 빠를까요? 아스팔트에서 거칠 것이 없으니까 바퀴가 잘 굴러가니까 빠르게 가겠고요. 풀밭에서는 속도가 느리게 갈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어져 나가는 방향은 변화가 없겠지만 아스팔트에서는 빠르고 풀밭에서는 느려져요. 그런데 이걸 비스듬한 방향으로 한번 굴려봅시다. 그래서 자동차를 그대로 놔두고요. 자동차를 직선이 아닌 수직이 아닌 이렇게 비스듬히 보내게 되면,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버리면 장난감 자동차의 경우는 봅시다.
경계면에서 만났을 때 오른쪽 바퀴는 풀밭에 갔어요. 풀밭에 갔으니까 오른쪽 바퀴는 느리고요. 왼쪽 바퀴는 어떻게 되니? 여전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경계면에서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꺾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난감 자동차가 아스팔트에서 풀밭으로 갈 때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꺾이는 이유, 이거 무엇 때문에 꺾인 건가요? 바로 속도 차이입니다. 어떤 거의 속도이? 매질에서의. 그래서 아스팔트의 속도와 풀밭의 속도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져 나갑니다. 차이 때문에 꺾이는 현상,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파동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소리도 그렇고요, 빛도 그렇고요, 거의 모든 파동, 그리고 입자도 똑같아요. 입자도 던진다 그러면 이렇게 꺾여져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굴절, 입자도 그렇고 파동도 그렇고 꺾여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여져 나갈 때 그 매질1이라고 얘기하고 경계면 이렇게 그려놓고 매질2라고 얘기하면 요거 매질1, 매질2 이렇게 돼버리면 매질1과 매질2의 경계면과 수직한 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동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 매질의 경계면에 한번 부딪힙니다. 부딪히게 되면 그 점과 법선 사이에 이루는 각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니? 바로 입사한 파동의 각도, 그래서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입사파 이렇게 되고요. 경계면에서 나가서 이게 느려진다고 얘기하면 이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이겠죠. 뭐 예쁘지 않은데. 그러면 법선과 요게 꺾어져 나가는 파동 사이의 각도, 요걸 뭐라고 얘기하니? 바로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파동을 이제 뭐라면 굴절파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 다른 매질, 서로 다른 매질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 요 그림을 표현할 때 경계면과 수직한 선, 법선, 그리고 입사파와 법선과 이루는 각도, 입사각, 그리고 굴절파와 법선이 이루는 각도, 이거 굴절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굴절을 얘기하면 그거의 예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소리의 굴절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굴절을 얘기해 보면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소리의 속도는 얼마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340m/s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40m/s라고 얘기하는 요거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5도씨 1기압에서 요 속도가 됩니다. 기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속도가 차이가 나고요. 또 요 온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온도라고 얘기하는 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 온도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원리의 속도는 얼마는 331 플러스 0.6 T에 해당되는 게 바로 소리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T는 바로 뭐야? 섭씨 온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봅시다. 요게 0도일 때는, 요거 0도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0도 집어넣어 버리면 요 부분이 0이니까 331m/s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15도씨, 상온이라고 칭하는 15도씨의 경우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요 값이 9가 되죠. 그래서 더해주면 340m/s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을 따져가 보면 바로 고온에선 빠르다. 또 상대적으로 저온에선 어떻게 돼? 느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속도는 지표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같은 높이의 경우는 항상 속도가 같겠지만, 봅시다. 우리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 지구 대기권의 온도를 보면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됐던 거 혹시 기억하니? 그래서 기층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제일 아래쪽은 대륙권, 그 위쪽은 성층권, 그 위쪽은 중간권, 그 위쪽은 열권. 그래서 온도 분포를 대륙권의 경우를 보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거 아래쪽의 경우는요, 지면의 경우는요, 온도가 상당히 뜨거워요. 이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냐면, 지표는 어떻게?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낮 시간대 한번 봅시다. 낮의 경우는 아래쪽, 지면의 경우는 고온이고요. 상대적으로 위쪽 공기는 저온이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태양광선을 받았는데 태양광선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면, 땅이 지면이 같은 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온,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해안가랜다. 좀 전에 얘기했던 모래사장 같은 데 보면 여름에 똑같이 태양빛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기보다 모래가 상당히 뜨겁죠. 심한 화산까지 입으니까. 그래서 지면이 상당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고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멍멍이를 좀 그러겠네. 멍멍이가 이제 월월월 하면서 짖는다고 합시다. 짖으면 여기서 짖는 파동이니까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갈 거야. 그런데 고온의 경우는 소리가 빠르고요. 저온의 경우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소리가 빠르니까 점점 더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갈 거예요. 이쪽이 더 빠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가고 이건 이렇게 가니까. 근데 여기에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낮에는 뒤에서 멍멍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밤이 됐다고 합시다. 밤이 되면 낮에 받았던 태양광이 다 날아가 버려요. 대기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위쪽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밤에 산책할 때 강아지가 와가지고 짖는다고 얘기를 하면 짖을 때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고온의 경우는 더 빨리 가니까 그래서 더 빨리 가고요.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잘 들리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보면 낮 시간 동안 어디서 먼 거리에서 바로 옆에 있는 건 다 잘 들리겠지만 먼 거리에서 얘기하거나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소리가 대체적으로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밤에는 소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 가라앉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속담에 있죠. 낮말은 누가 들어? 공중에 있는 새가 듣고요. 밤말은 누가 들어? 쥐가 듣는 말이 있겠죠. 이렇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147호 아래쪽에는 확인하기 한번 봅시다. 진동, 주기, 파장, 속력중, 파동이 굴절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니? 바로 진동수. 이거 변하지 않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기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진동수랑 주기는 역수관계니까. 변하는 것의 경우는 파장이랑 속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래쪽에 과학적 문제 해결력 그리기를 보면 종소리가 잘 들리면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과학적 근거를 소리의 굴절을 얘기합시다. 그러면 종소리가 잘 들리면 비가 온다라고 얘기하면 보자. 대체적으로 이제 고기압일 때, 저기압일 때가 있습니다. 고기압이 있고요, 저기압이 있습니다. 고기압의 경우는 주변보다 압력이 높아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요. 저기압의 경우는 주변에 퍼져나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걸 이제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자. 고기압의 경우는 위의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있던 구름도 없어질 테고요. 저기압의 경우는 아래쪽은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슬점에 들어서 구름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기압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구름이 많이 오면서 여기서 비가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비가 내리려면 일단 주변에서부터 공기가 불어 들어와야 되죠. 불어 들어와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온이었던 땅 공기가 위로 잘 올라갑니다. 위로 잘 올라가. 그럼 위쪽도 고온이죠. 위쪽 공기가 낮에는 원래 전위에 돼야 되는데 위쪽도 고온입니다. 위쪽이 고온이가 어떻게 돼? 소리가 대체적으로 가라앉죠. 그러다 보니까 종소리가 잘 들리면 밑으로 들어오니까 위쪽이 고온이 되니까 주변의 공기가 열 받았던 땅의 공기가 위로 많이 올라가서 위쪽도 고온이 되니까 소리가 대체적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소리, 요즘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종이 있고 그런 동네는 없겠지만, 종이 있는 주변의 경우는 원래 소리보다 종소리가 좀 더 잘 들리네, 청하게 잘 들리네라고, 좀 더 큰 게 들리는 것 같아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럴 땐 흐린 날씨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소리의 굴절을 얘기했고요. 이어서 이제 빛의 굴절을 갑니다. 동물원에서 물에 들어간 곰을 보면 그림 3-9와 같이 몸이 분리되어 보인다. 수영장 물속의 친구의 다리가 짧아 보이고 뜨거운 난로 위에 아지랑이 생긴다. 이런 빛이 매질에 따라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빛이 서로 다른 매질을 경계하며 빛을 지나갈 때 각 매질을 지나는 빛의 속력이 달라져 빛의 진행을 꺾이는데 이러한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빛도 일종의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꺾여서 진행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식, 법칙, 그래서 구굴절의 법칙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매질 1이라고 얘기하고요. 매질 매질 2라고 합시다. 그러면 매질 1에서 매질 2로 거져 나갈 때 이제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한 선, 이걸 뭐라고 얘기하니? 법선이라고 얘기하죠. 법선과 각도, 이거 입사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에선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세타 1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경계면 수직한 거, 그래서 여기서 꺾어져 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요 파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서 똑같이 이렇게 파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다 요것과 나란하게 이렇게 꺾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직, 그다음에 여기과 수직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합시다. 그럼 여기 각도가 요게 요거 세타 1, 요거 세타 2라고 얘기하자. 그럼 보시자. 파동지 진행져 나가다 이제 꺾여져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점이랑 요 점 사이 거리를 이제 x라고 합시다. 그러면 봅시다. 요 매질 1에서는 오른쪽의 파동의 경우는 여기 도착했을 때 왼쪽의 파동은 요만큼 갔고요. 그 왼쪽 파동이 요만큼 가는 동안 오른쪽 파동은 요만큼을 갔을 겁니다. 같이 진행되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요 거리랑 요 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가 세타 1이다 보니까, 여기가 세타 1이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요거랑은 90 세타, 그러니까 요게 90도니까 여기가 세타 1이 되겠죠. 같은 이치로 여기도 세타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각도 x를 요 점과 요 점 사이를 x라고 얘기하면 사인 세타 1은 요게 90도니까 요거 분의 요거, 그래서 x분의 요점 매질 1에서의 속도를 v1, 요점 매질 2에서의 속도를 v2라고 얘기하면 v1 곱하기 t가 되겠죠. 같은 이치로 사인 세타 2는 x분의 v2 곱하기 t가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x는 같고요, t도 같으니까 사인 세타 2와 v2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v1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얘기를 해보면 V는 우리 알고 있는 파동의 전발 속도는
F 람다인데 파동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 요거 일정합니다. 요게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V와 속도와 파장과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다 보니까 요게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N1, 2 그래서 1에 대한 2의 굴절률 꺾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얘기하면 곡에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요걸 N1분의 N2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1, N2 이렇게 써 있는 건 뭐냐면 공기에서 매질 1으로 갈 때의 굴절률을 이제 N1 공기란다, 쏘리. 진공에서 매질 1으로 갈 때 굴절률을 N1이라고 얘기하고요. 진공에서 매질 2로 갈 때의 굴절률을 N2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바로 보면 N1, 2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굴절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 뭐 도로에서 시험을 보면 뭐 무지하게 뜨거운 날의 경우는 빛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도 이제 위로 올라가. 그래서 찬 공기를 갖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보면 요 아래쪽에 이제 뭐 반짝반짝 거리는 거, 그래서 이게 무언가 물이 뿌려진 건가 뿌려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이 뿌려진 건 아니고요. 실제로 따져보면 뭐냐면 요게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져 나온 걸 사람이 눈이 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경우는 이게 휘어져서 들어왔다고 생각 안 하고요. 직선으로 온 거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이는 걸 뭐라고 하면 신기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볼록 렌즈, 오목 렌즈에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 오목 렌즈를 얘기해 보면 볼록 렌즈는 이렇게 통상 이렇게 그리지. 그러면 파동이 진행되어져 나가다가 매질의 경계면 뭐 가운데 부분은 그냥 그대로 똑같으니까 이 경계면 법선으로 그대로 지나갈 테니까.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기울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안쪽으로 꺾입니다. 안쪽으로 살짝 꺾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또 안쪽으로 꺾이니까 이제 빛이 어떻게 된다고 하니? 이제 모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아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오목 렌즈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통상 이렇게 그러죠. 가운데서는 이렇게 그대로 나올 테고요. 여기의 경우는 좁고 그래서 여기의 경우는 좁고 그래서 빛이 어떻게 퍼집니다. 모아진다. 그래서 요 볼록 렌즈 그리고 오목 렌즈를 적당히 섞으면 빛이 퍼지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하면서 빛의 양을 들어오는 양을 한꺼번에 빛에 들어오는 광량을 조절해 가지고 이제 상을 맺히게 해버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망원경, 현미경 그리고 물체에 촬영하는 사진기 이런 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키움 활동이랑 그 다음에 단원 마무리 과학 사고력 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기라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